이제 이준규 기자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들고 나오신 얘기는 봄 축제 이대로 괜찮나? 뭐 이건 무슨 얘기죠? 네. 벌써 뭐 6월이고 여름이 다가온 것처럼 덥긴 하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 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봄 하면은 이제 또 한국인들 특유의 흥이 막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꽃구경 이제- 가야지. 그쵸, 올해는 또 꽃구경. 코로나 이후 첫 맞아. 축제라 네. 다들 들썩였어요. 네. 올 초에 이제 방역 완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엊그제 이제 사실상 종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각 지역이고 아니면 상권이고 이제 돈 좀 벌어보고 싶다, 지역 경제 한번 좀 잘 살려보고 싶다 이런 것과 함께 또 사람들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그 여행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그렇죠. 싶은 그 네. 욕구 이런 게 분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축제가 많이 열렸어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뭐 한 100단위 이상으로 이제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았는데 그렇죠. 근데 제목은 제가 이제 이대로 왜 괜찮냐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 거죠? 바가지. 안 들어봐도 알 것 같아. 맞아요. 네, 지난 주말에 걸쳐서 진행됐던 그 전라북도 남원에 그 춘향제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축제지 네. 않습니까? 관련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나오나요? 이게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상추 한 두세 장 위에 쌈장이 있고요. 그리고 양배추 양파 위에, 몇 개 있고 양배추 위에 저 하얀 살코기 같은 게 한 10점 정도 보이는 사진입니다. 네. 여기 무슨 메뉴 같으세요? 닭가슴살 느낌이. 닭가슴살. 돼지고기 아니에요, 저거? 네, 돼지고기. 네. 그러니까 그 축제 아니면 야시장 같은데 가면은 그 통돼지 바비큐 많이 팔지 않습니까? 바비큐. 아, 원래 이제 흔히들 고기 드실 때는 어디 가서 이제 뭐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이런 거 구워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삶은 것들 뭐 보쌈이나 족발 이런 거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저런 데 가서 이제 좀 약간 통돼지 바비큐 하면 약간 그 로망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 통째로 돌려가지고. 그렇죠. 불냄새 돌리면서 이제 맡으면서. 잘라가지고. 야만인 같이 이렇게. 먹는 그래서 거. 이제 그걸 많이 파는데 네. 방금 보신 저 사진 한 접시 얼마 같으세요? 저 저거? 저 고기가 먹다 그리고 남긴 거 아니에요? 배불러서 먹다 남긴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죠. 네. 저게 갓 뭐- 나오자마자 찍은 사진이고. 아, 정말? 네. 저걸 준다고? 예. 네.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뭐 기껏 그러니까 많이 축제 현장이니까 많이 받는다고 쳐도 한 2만 원 정도 저는. 네. 저도 축제 현장이니까 2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좀 싸 한 18,000원 이 정도.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야죠. 네. 근데 저게 4만 원입니다. 4만 원. 저도 기가 우와. 막혀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도 세봤어요. 고기가 과연 몇 점이나 있냐. 아, 직접 쪼가리까지 세봤어. 셌더니 이게 기껏 해봐야 한 10점 조금 10점 10점대 중반 정도 요 정도 사이즈에 이제 뭐 별것도 아닌데 글쓴이가 이제 말한 걸 보니까 1인당 4점씩 먹었다. 근데 가족이 같이 갔는데 4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저건 아이 한 명이 먹을 양밖에 안 우리가 돼요. 다 먹을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배고프니까 저거 먹고서 이제 뭐더 양이 안 차지 시켜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저런 걸 시켰어요. 그래서 뭐 18,000원짜리 해물파전도 시키고 25,000원짜리 곱창볶음까지 시켰는데 그것도 양이 부족한 겁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네, 이렇게 네. 나온 거예요. 저기 왼쪽에 아, 해물파전은 지금- 온 걸로 나오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잘라놓은 파전은 거.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한 두세 접이 나왔고. 피자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조각 피자 같은 네, 느낌으로 피자야. 2점 정도인데 네. 18,000원.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곱창볶음은 25,000원. 저게 25,000원이라고요? 저 양도 한 1인분도 안 돼 보이는 양인데. 그냥 반찬 그릇 하나에 약간 담겨 있는 그냥 거예요. 노점상에서 한 5,000~6,000원이면 충분히 그렇죠. 사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사진상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었는데도 이제 양이 안 차니까 국수를 또 시키셨어요. 두 그릇 5,000원짜리 두 그릇 국수까지. 시켜서.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도 이게 또 그래도 양이 부족하니까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 더 있다가는 이거 뭐 지가 완전 털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 건너편에 식당 같은 게 눈에 보여가지고 거기를 건너갔다고. 동네 식당 또 갔어요. 네. 얼마나 양이 적었으면 동네 식당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높은 거야. 썼는데 그죠? 그렇죠. 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뭐 옆에 나와 있던 술값 이런 거 빼고 저 음식값만 93,000원이에요. 와. 그럼 아이들 포함 4식구 93,000원이면은 배가 엄청 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보통 외식 가면 그 정도면 그쵸. 배부르죠. 아주 비싼데 아닌 네. 이상 어디 가든지 그 정도면 굉장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칭얼칭얼 대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건너가서 이제 가봤더니 그 식당가에는 이미 이제 늦은 시각이어가지고 식당들은 문이 닫혀져 있었지만 야시장 형태로 띄고 있는 동네 식당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길래 거기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고기를 먹고 있어서 딱 들어가자마자 통돼지 바베큐 메뉴가 딱 보여서 사장님 바베큐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거 똑같이 가격은 똑같은데
양 얼마나 나오냐고 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시키기 전에. 이렇게 네. 옆 테이블만큼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 테이블을 슬쩍 봤더니 양이 되게 수북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달라고. 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통제를 하늘 풀었구만. 네. 새로 식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어도 그 축제 현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 가격 차이가 큰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웃기는 게 사장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냐? 그래서 저 춘향제 보고 왔다. 근데 춘향제 어디서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거기가 걸어 4분 거리였다는데 저 4분만 걸어가면 저 광안로 있잖아요. 광안로에서 해요. 근데 여기 장사하시는데 그거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그 축제하면 그 축제 음식거리 생기는 거 이거 다 비싸게 자릿세 내고 타지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거지. 비싸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장사도 못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지역민들은 잘 모르는군요. 네. 뭐 이게 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그런 축제 장소만 찾아가실 거 아니에요. 축제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먹는 의미가 그 지역의 음식을 먹는 건데 그런 의미도 없는 거네요. 그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축제를 유치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지역의 경기 부양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거 합니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 브랜딩을 그렇죠. 이제 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건데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지역민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네. 타지 사람 살리는 거고. 그렇죠. 그쵸? 축제 네. 왔다가 열만 받고 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바가지 쓰고 가면은 요새는 예전 같으면 아예 다시는 안 가 뭐 이러고 말지만 요즘에는 SNS라든지 그쵸. 이런 데 막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어디 갔다 왔더니 맞아요. 얼마 전에 진해 군항제에서도 그런 일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막 그 진해 시에서 막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뭐 남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방금 네. 말씀하신 군항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한 달 전에 열렸던 그 한평에 되게 유명한 나비 나비 축제 축제. 예, 아시죠? 네. 되게 좋잖아요. 되게 유명하고. 근데 거기에 갔다 온 그 일본인 유튜버 유이뽕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갔을 때 특별히 이제 외국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자 한 명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국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편하게 대하셨던 것 같은데 어묵 한 접시가 10,000원.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체격이 크신 분이 아니고 왜소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한 8,000원 정도만 식대 쓰고 와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10,000원이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5,000원어치는 안 줘요? 이랬더니 5,000원어치는 안 판다고. 아예 팔지도 않아.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싼 거 뭐 있냐 찾아보다 보니까 번데기 그 한 컵. 요게 4,000원. 4,000원. 예. 그다음에 소세지 한 개. 요게 또 4,000원. 핫바. 예. 그래서 축제 가서 번데기 한 컵하고 소시지 한 개 딱 가지고서 8,000원 쓰고 이거 너무 물가가 심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말 그대로 합니다. 배짱 장사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뭐 서울 아까 군항제 얘기도 했지만 군항제는 어땠어요? 군항제도 네. 이제 사실 그 벚꽃 축제 하면은 여의도도 네, 좋지만 최고죠. 네. 군항제는 또 길이 엄청 길지 너무 않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 전 심지어 예전에 애기 메고 갔는데도 네. 운전을 한 5시간 하고 갔는데도 힘든 것도 모르고 막 걸었던 2시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이미지가 많이 망쳐지더라고요. 군항제 관련해서도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사진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고기네요. 고기가 그래도 아까 아까 사진보다는 좀 낫네. 많아 네. 보이고 네. 구성은 비슷해요. 그죠? 저것도 쌈장 역시 있고. 통돼지 바베큐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파전도 한 3접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한 장이 얼마일까요, 아니라. 저거는? 뭐 아까 말한 거를 좀 저건 한 20점은 돼 보이는데 네. 한 조금 높게 치면 3만 원, 파전은 3만 원? 한 2만 원. 네. 네. 저게 5만 원. 5만 원? 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파전이 아마 25,000원이었을 겁니다. 그 똑같은 업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똑같은 업자가 저 군항제도 갔다가 저기 춘향제도 갔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거를 5만 원 파는 건 너무 과하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커뮤니티들 이렇게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 네. 봤더니 그분들도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에서 내려가시는 분들보다는 거리가 짧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지역 축제니까 가서 한번 우리가 가서 머릿수 높여주고 한번 잘 이미지 한번 제고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데 거기 대부분 내용들이 저 오늘 뭐 바가지 바가지 당하러 갑니다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미 말씀을 그냥 바가지를 하시는 예상하고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방역 뭐 아까 끝나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오랜만에 열린 축제다 보니까 더 준비를 많이 했고 또 그렇죠. 그런 면이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역마다 올해 그
여의도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그 기상을 예측을 실패해가지고 맞아요. 예, 한 주 예. 밀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나중에 얘기 서울시 얘기 들어보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 망했다라고 했는데 그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벼르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이거 요번에 요 축제 딱 열어가지고 한번 세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활성화하고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밀렸던 어디 뭐 인근 라이벌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밀렸는데 요번에 우리가 더 유치하자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화이팅 넘치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사실 합니다. 그 각 지자체에서 단속원을 심지어 배정을 더 늘려서 일시적으로 이제 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배정을 그렇죠. 하는데 예.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 현장에 나가서 어쨌든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턱대고 막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거 뭐 왜이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조 자체가 신고를 받으면 나가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또 그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했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대응 같은 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했을 때 다 대응이 못 나가는 게 축제에 이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남 함안에서 있는 네. 그 낙화놀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좀 논란이 많았어요. 네네. 예. 그게 되게 멋있어요. 참나무 숟가루로 만든 이 낙화를 갖다가 불 붙여가지고 물에다 확 띄우는 건데 이게 그림으로만 보면 진짜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고 그다음에 더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최근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되게 멋있다라고 하면서 SNS에다가 많이 알려줬죠. 홍보를 많이 네. 해준 거예요. 내년에 열리면 꼭 보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또 열린 거죠. 네. 근데 함안이 인구가 6만 명인데 네. 예. 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이 5만 명이 넘었어요. 아, 네. 그 성공한 축제예요. 우와. 엄청 성공했죠. 네, 네. 엄청 성공했는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6만 명이 사는 곳인데 5만 명이 왔으니 대처가 군청 안 직원이 되죠. 그날 네. 다 나와서 출근을 해서 다 거기에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거기 이제 뭐 주차장도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8군데 만들고 셔틀도 운영해가지고 뭐 차도 뭐 한 2,000대 가까이 될 수 있게 하고 좀 걸어 다니신 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셔틀로 날라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되게 많이 했는데 차 완전히 밀려들어서 네. 길 꽉 막히고 그 차가 그렇게 밀려들으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겠죠. 그러니까 걷는 사람, 셔틀, 자가용 이런 게 다 뒤죽박죽 엉망이 된 데다가 이분들이 이제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인프라가 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부족하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그렇지. 몰려버리면.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전화를 이제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구조 요청에 한 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리니까 이게 통신마저도 두절이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네. 이거 뭐 지자체가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할 대박을 수가 쳐도 없는 그렇죠. 크게 너무 쳤네. 대박을.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함안 군수가 공식적으로 사과문 내고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함안군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해도 되는 부분이 예,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동안에 억눌렸던 이런 부분들, 네, 네.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의 어떤 뭐 열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빚어낸 뭐 어떻게 보면 참 웃픈 이런 일들인데 근데 그 함안까지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닌데. 그쵸. 예.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좀 너무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좀 고충이 있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틈타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가지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부산에서 이제 불꽃 축제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자릿세 받는 것 때문에 네. 호텔 방값이 100만 원씩 하고 네네. 그다음에 커피 마시러 갔더니 뭐 인당 10만 원씩만 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저희는 다른 데보다 쌉니다. 어떤 데 가봤더니 막 4명 4시간 앉아 있는데 막 90 얼마 달라 이런 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좀 덜미를 잡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예산시장 같은 경우도 그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백종원이 이렇게 했다가 하면서 엄청 입소문을 타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거 뭐 시설도 좋지 않고 그렇죠. 수용도 못하고 네. 음식도 뭐 탄 거 주더라 뭐 바가지 심하더라 이렇게 해서 반성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그 재점검을 해가 다시 열었는데 지금은 평가가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일단은 뭐 자릿세 사실은 축제 한다고 하면은 축제 주최 측이 어쨌든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자체가 처음에 그 자릿세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만 불러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지역에 있는 식당들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이냐 네.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만큼 모였으니까 올해는 인프라가 이 정도 갖춰져야겠다라는 걸 되게 꼼꼼하게 짜셔야 맞아요.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빚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하고 열심히 또 홍보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하면 이게 좀 코로나 이후에 음. 정말 다시 한번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분 좋자고 축제를 갔는데 이런 바가지 요금 하나 때문에 그 안 좋은 감정이 계속 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한철 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바가지 요금 하기보다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뭐 지자체나 상인들이나 다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뉴스 쏙쏙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